나날이 향상 발전돼가는 우리나라 방송문학 활동을 뒷받침해서 처음으로 국산 라디오 제조 공장이 부산에 건설되고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라디오가 나타났습니다. 민족자본 8억 원과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발족한 금성사에서는 앞으로 월간 6,000대의 라디오를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송시설 강화와 더불어 우리 손으로 라디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도 국산 필터 담배 아리랑이 생산되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양담배를 국내 시장으로부터 축출하고자 애연가들의 구미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이 아리랑 담배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필터가 붙은 담배입니다. 이 담배의 생산을 위해서 전매청에서는 연산 3억 개의 생산 능력을 가진 최신식 시설을 신설했습니다. 기아산업 주식회사에서는 최초의 국산 오토바이를 생산, 한국 상표를 붙여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경량급 오토바이 생산은 40만 달러의 미국 원조와 또 같은 액의 대충 자금을 들여서 이루어진 것이며 기아 산업에서는 매년 5,000대의 이런 대중용 오토바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전연색 텔레비전이 국내에서 개발됐는데 이것은 보고 싶은 방송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한 한글과 영문을 동시에 타자하고 자동 복사기와 자동 편집기의 기능을 갖춘 전자식 메모리 타자기도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용자재인 우레아폼이 개발돼 선진 외국에서 개발한 스티로폴이나 성면보다도 값이 싸며 방열 방수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지어도 단시간에 맛 좋은 밥이 되는 전기 압력 소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압력을 이용해서 솥 안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취사 시간을 단축해 열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불을 붙일 수 있고 연소 시간도 긴 특수 연탄이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탄은 재래식 연탄에 비해 무게가 3분의 1 정도이고 연소 시간은 2배나 되는데 위에서부터 타들어가기 때문에 불을 피우기가 간편하며 특히 인체에 해를 주는 일산화탄소를 없앨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특수 연탄이 보급될 전망입니다. 현대 생활에 편리한 소형 라디오 수신기도 고안했습니다. 이 라디오는 모자에 넣어서 쓰고 일터에서나 운동 경기장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우리 생활에 큰 보탬을 줍니다. 황홀하고 아름다운 빙상무용, 미국의 홀리데이 온 아이스쇼단이 서울서 공연하게 되어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아이스쇼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음판인데 위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얼음 만드는 굉장한 공기 압축기마저 한국 화물선에 싣고 왔으며 지금 미군의 거대한 크레인이 인천에서 내리고 있으니 다음은 공연 날짜만 기다리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오토바이 경기가 11월 6일 서울 운동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 43명은 저마다 속력을 자랑하며 이 스피드의 시합에서 실력을 다투었습니다. 빨간색, 흰색 그리고 노란색 등 가지각색의 유니폼에다가 머리에는 헬멧을 쓴 선수들은 정비된 자기 오토바이에 전 속력을 다해 경기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5명이 한 조가 돼서 달리는 이 스릴 100%의 경기에 흥분한 관객들은 아슬아슬한 고비마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맹렬한 속도로 달리는 용감한 선수들에게 많은 박수와 칼채를 보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너비 3.5m, 길이 7m, 돔 형식의 돌벽돌로 된 이 무덤은 백제고분 제6호의 배수구를 받아가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연도에 놓인 지석에 의해 1445년 전에 묻힌 백제 무령왕의 무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왕릉은 삼국시대 왕릉으로서는 연대와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왕릉으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출토된 금은 장식 신구들의 세공술이 뛰어난 사실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비와 합장된 이 무덤에서는 연대와 주인을 정확하게 알리는 왕과 왕비의 지석을 비롯해서 순금 왕관 2점, 금 귀걸이, 금팔찌, 은잔, 청동 항아리 등 국보급 부장품 50여 종, 약 500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00년에) 문을 연 백제 신비 무령왕릉 발굴로 해서 우리는 조상들의 빼어난 설교와 지혜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새삼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지니는 한편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모진 추위로 말미암아 인천항은 개항한 지 80년 이래 처음으로 얼어붙어 58만여 평의 내항이 사실상 폐항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1월 24일경 항구 내에는 70cm 이상의 많은 얼음장이 깔려 있어 모든 선박은 꼼짝도 못하고 항내의 하역 작업도 한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얼어붙은 인천 부두에는 인근 여러 섬에서 육지로 왔던 여객들로 들끓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1월 28일경부터는 서서히 얼음이 풀리기 시작해서 다시 인천항의 배들은 움직이게 되었으며, 이번에 바다가 얼어붙었다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기후로서는 놀라웠던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의 원자로 도입에 이어서 7월 14일에는 역사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 기공식이 경기도 양주군 노회면 서울공과대학 부근 현장에서 원자력지원부서 건물의 상랑식과 함께 뜻깊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산부 요인,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 등 내외 귀빈 다수와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신기원을 이루는 이 식전에 참석했습니다. 약 25만 평의 부지 위에 새로 씌워지는 건물에 수용될 원자로의 크기는 높이 21피트에 길이가 26피트, 넓이가 21피트로서
100kW의 출력과 다량의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환화 2억 9천만 원과 미화 73만 2천 달러를 들여서 세워지는 것이며 이 원자로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산업 건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과학 문명의 핵심으로서 그 중대한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직순에 따라 이 대통령 각하로부터 수여된 리베트가 원자로 건물 상랑에 못 박혀졌습니다. 서해안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를 막아 옥토를 만들기 위해 방조제를 쌓아온 충청남도 서산 간척공사 현장. 현대 건설이 벌이는 이곳 대역사에서는 세계 건설 사상 최초로 유조선을 이용한 물막이 공사가 시도됐습니다. 이 간척 사업은 홍성군 서부면 국리에서 서산군 남면 당암리를 잇는 길이 7,704m의 대역사로서 최종 물막이 공사는 A지구 국리 쪽으로 현재 270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물의 양은 하루 3억 4,700만 톤, 속도는 1초에 8m씩, 깊이는 20m입니다. 일시적으로 조수가 정지되는 순간 유조선을 접안시켜 배를 가라앉힌 다음 양쪽 30m 정도의 틈을 돌망태로 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조제를 연결하게 되는데 10일 정도면 완공하게 됩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는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20톤 이상의 큰 돌을 사용해야 하는데 공사장 주변에서는 돌을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운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전 시공을 위해 이 유조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기술 검토를 한 결과 유조선을 이용하면 1개월 반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4억여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토목공사의 신기원을 이룩한다는 긍지에 차 있습니다. 철야 작업이 진행된 이번 공사에는 하루 100대 덤프트럭과 각종 중장비 50대, 해상 작업 바지선 3척, 터크보트 3척 등 많은 장비와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유조선은 공사가 끝나면 물을 뺀 후 인천으로 옮겨져 호철로 분해하게 됩니다. 국토 확장이란 큰 뜻을 안고 새로운 공법으로 이룩한 이 사업으로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3,300만 평의 새로운 농토가 조성되고 47,800톤의 식량을 증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충청북도 제천까지 155.2km의 이 중앙선 전기철도는 정부의 산업선 전철화 계획에 따라 지난 1968년 5월에 착공해서 5년 1개월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개통 테이블 끊고 청량리에서 도농까지 시승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전철 열차를 시승한 자리에서 전철이 개통된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경사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국력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전철선 연도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중앙선 전철의 개통으로 열차 횟수가 34회에서 50회로 증가되고 수송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청량리 제천 사이가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자동식 전화를 설치하려는 전국적인 계획의 일부로서 지난 7월 5일 항도 인천에는
새로운 전화국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병삼 재신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인천 자동전화국은 모든 세밀한 기계까지 금성사에서 만든 국산품을 쓰고 있는데 전화국이 모두 국산 기계로 시설된 곳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이제 인천에는 최신식 전화로 5천 회선이 설비됐습니다. 이들은 희망에 넘쳐 선진국가의 제도를 배우며 그들의 학업을 닦고자 도미하는 한국 유학생들입니다. 43명의 이들의 행문화는 여의도 공항을 떠나 미국 시애틀로 향할 것인데 이들이 타는 대한항공사의 비행기가 미국으로 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